청춘을 지나 자녀를 키우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마음가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는 무의식 중에 계속 반복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는 6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삶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살다 보면 자꾸 남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며 당당히 말하고, 어떤 이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며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지? 난 뭐 하다 제대로 해놓은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남과의 비교는 겉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순간만 보고 내 안에 소중한 시간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고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면 모두가 쉬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비교는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흐리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죠. 이제는 남보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 내가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웃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남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기보다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진정한 여유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억지로 사람에게 맞추지 않기.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사람에게 맞추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죠.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긴장되고 모임을 다녀온 후에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예전엔 소중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곤 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관계라 끊기 어려워서 또는 나만 빠지면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되는 관계. 겉모습을 꾸미지 않아도 말투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공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나의 자존감과 감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를 조용히 놓아줄지를요. 불편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불필요한 오해나 피로를 주는 관계는 이제 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인생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자식에게 인생을 걸지 않기.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아이의 앞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때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의 행복과 안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눈물겹게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한 번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는 내 삶을 다시 돌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자식은 분명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사랑은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제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어른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보듬고 작은 기쁨에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여행도 다녀보고 하고 싶었던 취미에 도전도 해보고 나만의 일상에 집중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놓입니다. 늘 고생만 하고 늘 자신만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그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시선을 조금 떼고 그 시선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내가 나답게 웃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시작입니다. 네 번째, 체면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기. 체면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점점 나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실제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애쓰는 순간 마음은 점점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예전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남들이 외제차를 타거나 멋진 삶을 사는 듯 보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비교당할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이 진짜 삶의 질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체면을 위해 무리하는 삶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는 더 이상 꾸며야 할 이유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친구를 만나고 소박한 식사에 만족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멋진 사람은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더 가꾸고 비교보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고 더 가볍고 솔직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나다운 인생입니다. 5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않기.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자꾸 깨어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만 피곤하다면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지금 나 좀 돌봐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한 번의 큰 병은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리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병원을 찾으세요. 건강검진은 미루지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자고 너무 무리한 일정은 조절하면서 사세요. 몸을 챙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6번째,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맺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줄어듭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곤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마음을 나눌 누군가만 곁에 있어도 왠지 안정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나를 깎아내리고 기운을 빼앗고 매번 불편한 감정을 남기고 간다면 그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지치는 일이 됩니다. 관계는 단지 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살피고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감정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억지로 누군가와 시간을 채우기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는 순간 더 깊은 상처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누가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 작은 변화조차 두려워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이 편해지고 변화는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죠.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뱅킹, 새로운 건강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괜히 귀찮다, 나랑은 안 맞아 하며 미루고 미루게 되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마음도 점점 좁아집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하루에 10분 산책을 시작해보고 자주 가던 카페 대신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이 작은 시도가 지루했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은 사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어요. 8번째, 돈보다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돈입니다. 일하던 시절엔 매달 급여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월급이 멈추고 연금과 저축, 병원비와 자식 지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에 다가오면
자연스레 마음속 우선순위가 돈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보다 돈을 먼저 챙기게 되고 하루하루를 계산기로 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 있는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갑이 따뜻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속이 허할 때 나를 다독여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온기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 한 사람,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가족 한 사람. 이런 인연들이야말로 노후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 같은 존재입니다. 돈은 언젠가 줄어들지만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꺼내보고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인사가 인생 후반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과거에 머물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추억은 점점 더 빛나 보입니다. 젊었던 시절의 열정, 잘 나갔던 순간,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의 삶을 외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하는 말이 자주 나올수록 현재의 자신은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찬란했더라도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순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 한 번의 전성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30대에 빛났고 어떤 이는 60대에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과거는 그저 소중한 추억일 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 역시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가슴에 고이 담아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제는 과거보다 더 따뜻한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덜 빛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나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반짝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10번째, 너무 늦었다는 말 대신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기. 이제 와서 뭘 해? 그냥 남은 인생 편하게 살래. 이런 말,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올 때가 있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도 직장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못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곳, 이제는 남의 눈치 없이 즐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삶이에요.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60대, 누군가는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진짜 아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지나온 세월도 지금의 나도 모두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억지로 맞추지 말고 나를 위해 더 따뜻하고 정직한 선택을 해보세요.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